성조실록 145권 생중 13년 윤 8월 8일 갑술 4번째 기사 1482년 명성원 18년 상공 이외에 특별히 진언하는 것을 면제하여 주기를 청하는 일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한명의 윤사원 윤필상 윤호 이철견 이숙기 어세겸 하숙부 변종인 이돈인 윤말손 이양구 이암이 의논하기를 면제하여 주기를 청하는 주본은 지금 우선 정지하시고 주본 가운데의 사연으로 사목을 만들어 한한에게 주어 정동에게 말하게 하여 그 회부를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사신 이극배 허종 어유소는 의논하기를 주초를 가지고 가서 정동에게 보이는 것이 무방합니다 하고 이판은 의논하기를 정동은 소인입니다. 이 일이 모두 정동에게서 나온 것이니 우선 주초로 보이지 마시고 한한으로 하여금 형편에 따라서 은근히 주문할 뜻을 보이게 하고 그 대답하는 말을 들은 뒤에 사실대로 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정동의 사람됨이 온갖 방법으로 말한다 해도 끝내 다르려 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동이 승낙하기를 기다린 뒤에 아래 것 같으면 결국 주청할 데가 없을 것이니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어느 때에 그치겠습니까? 한한이 돌아온 뒤에도 정동이 비록 허락하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주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그 사목을 초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그 사목에 이르기를 한한이 정동을 보고 이야기할 때 조용히 말하기를 상하는 본국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가지고 온 조각한 상하는 바로 전일에 하사하신 상하입니다. 뒤에 다시 바칠 여러 가지 상하는 남은 것이 많지 않아 이로 인해 청하신 숫자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은도 또한 우리나라의 소산이 아닌 것을 대인께서도 아시는 바이며 선왕조 때 토산이 아니라고 하여 주청해서 금은공을 면한 것을 조정해서 잘 아시는 바입니다. 또 토표피와 초서피는 야인의 땅에서 나는 것이므로 잡기가 심히 어려운데 1년의 공액이 지나치게 많아 해마다 이를 준행하게 되면 마침내 수제대로 판비에 바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큰 패단을 대인을 통해서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아뢰겠습니까? 청컨대 대인께서 곡진하게 아뢰어서 밝게 시행토록 명령을 내리게 해주소서. 만약에 이와 같이 하신다면 전하께서 대인에게 대하여 감격하실 뿐만 아니라 본국에서 은혜를 입는 것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한다. 이와 같이 말해서 정동이 만약에 헌연히 허락할 뜻이 있어 대답하기를 내가 마땅히 힘을 쓰겠다고 하면 주본의 초를 내어 보이며 말하기를 전하께서 이번 행차에 이와 같이 주문하려고 하셨으나 대인의 뜻을 알지 못하여 다만 초만 만들어 왔으니 원컨대 대인께서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만약에 성을 내며 허락하려 들지 않을 기색이 있으면 주본의 초를 보이지 않는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한한에게 써서 주라 하였다. 성조실록 145권 성중 13년 윤 8월 8일 갑술 5번째 기사 또 윤숙의 일을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였다. 정창순 한명의 심의 윤사원 노사신 이급배 윤호가 의논하기를 윤숙이 장래원 사평이 되어 허선이 노비 안에 등재된 노비를 거짓으로 누락된 것이라고 칭하여 진고한 것을 윤숙이 그 말을 듣고 청하여 법을 어기고 상을 준 것은 비록 죄를 줄만하나 전직의 관리가 이미 문안을 작성한 것을 윤숙은 다만 전안에 의가하여 입안을 주었을 뿐이니 재물을 탐하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든 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불서용에 좌제하는 것은 정리에 애매합니다 하니 명하여 영불서용을 면제하게 하였다. 성중실록 145권 성중 13년 윤 8월 8일 갑술 6번째 기사 또 이 성생의 일을 의논하였다. 정장송 한명의 심의 윤사은 윤필상 노사신 이급배 윤호가 의논하기를 현불로 형벌하여 사람을 치사하게 한 관리는 영불 서용하도록 대전에 실려 있으나 윤보가 원주 판관이 되어 아전에게 곤장을 때려 처사하게 한 것을 수령이 아전에게 곤장을 때린 것은 다른 권한이 함부로 형벌하여 사람을 치사하게 한 것과 비교하여 다름이 있다고 하여 당시에 특별히 영불서용을 면제하였습니다. 지금 이 성생이 관비를 때려 죽인 죄는 윤보와 서로 같습니다. 하니 명하여 영불서용을 면제하게 하였다. 성중실록 145권 성중 13년 윤
8월 8일 갑술 7번째 기사. 또 정효종의 일을 의논하였다. 정창선 한명의 심의 윤사헌 윤들상 노사신 2급의 윤호가 의논하기를 박숙달이 정효종을 변론하여 말하기를 박숙달이 경상도 도사가 되고 정효종이 외인의 호송관으로 경상도에 내려갔을 때 박숙달이 영종의 호피 한 장과 모방석, 흑칠 농상과 문경에서 진상하고 남은 물선은 세 바리를 주었다고 하고 정효종은 말하기를 다만 의상과 흑칠한 작은 상자와 문경에서 진상하고 남은 물선만을 받았을 뿐인데 그 의상은 나의 형인 감사 정효상의 의복을 담아서 돌려보냈고 흑칠한 작은 상자는 서책을 담아 주었으며 진상하고 남은 물선은 다만 중포 1첩과 편포 7, 8개와 인복 4, 5석뿐이다고 하여 박숙달이 주었다고 하는 물건이 정효종이 말한 것과 비록 다르나 박숙달이 이미 죽었으므로 다시 조사해 밝힐 길이 없습니다. 대저 부부 사이에 서로 물건을 준 것을 어찌 탐남으로 논할 수 있겠습니까? 문경의 물선은 바로 진상한 나머지이니 남은 것이 많지 않았을 터인데 어찌 세 바리에 이르렀겠습니까? 이 또한 정상에 지나친 듯합니다. 정효종이 당시에 박숙달과 더불어 변명하라고 하였으나 박숙달이 마침 집이로 있었으므로 대신과 더불어 대론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고 바로 이때 유사를 당하였으며 미처 변명을 못하고 박숙달이 이미 죽었습니다. 여기에 좌주에 대하여 종신토로 감가하는 것은 원억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니 명하여 승정원에 머물러 두게 하였다. 감가는 세상에 쓰이지 못합니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8일 갑술 8번째 기사. 상당본군 한명에게 옷 헌벌을 하사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옛 뜻을 잊지 않았을 뿐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9일 을해 첫번째 기사. 이조참판 한안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성절을 할애하게 하였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표문에 절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성종실록 145권 성종 13년 연 8월 9일 을하 두번째 기사. 통사 사역원 홍도 김절을 보내어 야인에게 사로잡혔다가 도망하여 온 중국인 허사차 등 남녀 12인을 안동하여 요동으로 풀어보내었다. 허사차와 허두, 성합은 모두 요동인으로 사로잡힌 연홀은 알지 못하나 건주의 야인 공시에게 사로잡혀 불임을 당하다가 성화 18년 3월에 도망하여 평안도의 위원진에 왔고 유정과 유소 씨는 모두 동령의 사람으로 성화 16년 5월에 건주의 야인 달아한에게 사로잡혀 불임을 받다가 성화 18년에 4월에 도망하여 평안도의 만포진에 왔고 소씨와 부녀 희전은 모두 요동인으로 사로잡힌 연호를 알지 못하나 건주의 야인 나하두두에게 사로잡혀 불임을 당하다가 성화 18년 3월에 도망하여 평안도의 상토진에 왔고 부녀 자지는 동령의 사람으로 성화 15년 12월에 건주의 야인 왕후에게 사로잡혀 불임을 당하다가 성화 18년 4월에 도망하여 평안도의 만포진에 왔고 소정은 요동인으로 성화 12년 12월에 건주의 야인이 차인가에게 사로잡혀 불임을 당하다가 성화 18년 6월에 도망하여 평안도의 이산진에 왔고 부녀 만호는 동령의 사람으로 성화 2년 9월에 건주의 야인 차인가에게 사로잡혀 불임을 당하다가 성화 18년 6월에 도망하여 평안도의 이산진에 왔고 강득부는 동령의 사람으로 사로잡힌 연월은 알지 못하나 모련이 야인 마이가에게 사로잡혀 불임을 당하다가 성화 18년 3월에 도망하여 영안도의 부령진에 왔고 부녀 마기는 요동인으로 사로잡힌 연월은 알지 못하나 모련이 야인 모대치에게 사로잡혀 불임을 당하다가 마이가의 집에 전매되어 성화 18년 3월에 도망하여 영안도의 부령진에 왔다. 성종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9일 을해 세번째 기사. 승제에게 수록 면포 한 필씩을 하사하였다. 성종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0일 병자 첫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새 데뷔전에 문안하다. 성종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1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서회로 축전주 박다성 냉천진 등 시모 축전주 종상군 지수시향 대마주 태수 종정국 병부 소보 종무승 추루수 종정수가 사람을 보내어 도산노를 바쳤다. 성도시로 145번 성동 13년 윤 8월 11일 정축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이극균이 치게 하기를 야인 차인거 등 5인이 강변에 와서 소정 등을 돌려보내주기를 청하고 이어서 석에 2통을 보내었다. 몽고자입니다 하니 곧 영도령 이상에게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선 노사신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야인들이 와서 소정을 찾다가 얻지 못하면 우리를 원망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인물이 저쪽 땅에서 도망해 오면 요동으로 해송하는 것이 오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것을 저들이 본래부터 아는 바이니 변장이 마땅히 사실대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다시 와서 찾는다면 변장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기를 너희들이 수족을 잃었으니 민망하게 여김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성심으로 사대하는데 어찌 중국의 인물을 보고서 해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너희들도 중국의 자기를 받고서 인물을 누락질하였으니 이미 도리에 어긋났는데 또 무슨 낯으로 돌려받기를 조르느냐고 하여 이와 같이 말하면 어찌 스스로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하고 한 명의 윤사한 윤호는 의논하기를 야인들이 자주 강변에 와서 우리의 허실을 엿보고 있으니 서울의 군사를 적당히 들여보내어 방어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해 윤필상 홍응은 의논하기를 요새 변방을 방비하는 일은 성상의 계획이 이미 정해졌으니 다만 장수가 마음을 써서 봉행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며 달리 조치할 방책이 없습니다. 마땅히 변장에게 신칙하여 더욱더 방비를 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고 이계손, 이맹현, 유수는 의논하기를 지난번에 간흥능이 만포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이웃에 사는 삼자라로의 장자 심아지응가가 이르기를 지난 5월에 친아들 심아시합이 이웃에 사는 두 사람과 더불어 강을 건너가 사냥을 하다가 조선 사람이 활을 쏘아 아시합은 죽고 두 사람은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중국에 고하고 반드시 보복하려고 한다고 하고 또 보화토는 40여인이 삼을 캔다고 핑계하여 위원과 이산 등지에 내왕한다고 하였고 또 영안도의 올량아부인 중추 동로가 말하기를 지난 4월에 건주의 아만개의 집에 갔어 들으니 포주의 알타리인 여론가가 말하기를 나의 아들 세 사람이 만포의 근처에 갔다가 조선 사람이 한 사람을 쏘아 죽이고 또 두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으므로 겨울철에 얼음이 얼 때에 군사를 모아서 보복하겠다고 하였다 하니 그들이 말한 바를 비록 다르더라도 친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부상을 입었으니 분하고 원통해 함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차인가 등이 소정을 쫓아서 이 산에 와서 말하기를 돌려줄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말하였으니 이 말이 비록 대수롭지 않은 것 같으나 그의 형세로서 생각하면 야인들은 성질이 본래 흉악하고 교활해서 조그마한 원한도 반드시 보복을 하는데 지난 기해년에 입성한 이후로 한 번도 들어와서 침범하지 않은 것이 어찌 징계가 되어 순종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반드시 군사를 길러 시기를 기다려서 그 뜻을 풀려는 것입니다. 지금 또 심아지응가에게 헌단을 맺었으니 많은 원망을 품은 자들이 서로 규합하여 가을이 깊고 얼음이 얼면 동서로 연결하여 서로 성세를 이루어 변성에 입고할 것이 우려됩니다. 이 극균의 분방하는 군사의 수요를 보면 역시 4, 500명에 불과하고 적은 것은 1, 200명이니 그 가운데 늙고 연약한 군졸도 또한 많을 것입니다. 만약에 야인들이 군사를 연해서 대거하여 동쪽을 친다 성언하고 실제로 서쪽을 공격하여 변성을 포위하고 효용한 군사를 뽑아 샛길로 깊이 들어와서 사람과 가축을 묶고 성리철 지나간다 해도 어찌 능히 약하고 적은 군사로서 대항하여 공격하겠습니까? 지난 을미년의 변이 또한 감개가 될 만합니다. 예제 황해도와 평안도의 실롱한 곳 이외의 군사는 전수가 모두 합방하게 하고 중신을 보내어 순찰하여 점검하게 하여 더욱 조치를 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성조실록 145권 성조 13년 윤 8월 11일 정축 세 번째 기사
허기순의 일을 의논하였다. 정창선, 윤서은, 윤필상, 호흥,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사형은 모름지기 자복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상법이니 형벌을 가하기를 현추로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 명의 심에 윤호는 의논하기를 허기수는 일찍이 이미 자복하고도 지금 스스로 죄가 중한 것을 알고 장형을 참으며 죽음에 이르러도 자복하지 않습니다. 수종인들은 모두 이미 죄상에 따라 형벌을 받았으니 율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허기선이 비록 본도에서 추국할 때에 자복하였으나 지금 조옥에 송치하여 다시 진위를 조사하는데 마침내 사실을 구명하지 못하고 이를 사형에 처한 것은 미편합니다. 더구나 허기수는 바로 허유래의 아들이며 정해년의 난해도 공이 또한 작지 않습니다. 아니 정창송 등의 의논에 따랐다. 정해년의 난은 세조 13년 이시의 난을 말한다. 성종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1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이명인의 아들 이종신이 도망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포도장 이양생에게 체포되었으므로 명하여 의논하였다. 정장성 이급배가 의논하기를 이종신은 나이가 각기 달라 의금에서 이미 반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아직 실정을 얻지 못하였으니 다시 추명하여 귀의를 하게 할 길이 없습니다. 사형으로 처치하는 것은 애매한 듯하니 차라리 법대로 하지 아니하여 실수하는 편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 명의 윤사원 심의 윤호는 의논하기를 그가 모면하라고 한 초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기축년의 역적을 추세한 개본과 관찰사의 개본 및 정해년의 도통사의 개본에 모두 나이가 차서 마땅히 교용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호조의 호적을 가지고 보니 정해년에도 나이가 오히려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정을 취할 수가 없으니 관찰사의 개본과 도통사의 개본에 의하여 율에 따라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 홍흥,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이것은 사생에 관한 것이어서 자세히 핵실하지 않아서는 아니 되는데 호조의 호적이 본도의 호적과 서로 어긋나니 진실로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모의 나이와 본도에 또한 인리의 족속이 있을 것이니 어찌 고증할 만한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본도에 공문을 보내어 핵실한 뒤에 주의를 정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필상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145권 성조 13년 윤 8월 11일 성축 다섯 번째 기사. 전 내자시 정효종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박숙달이 의사한 것을 지적해서 신을 논박하기를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박숙달의 본심이 아니라 실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신이 들으니 지난번에 장령 이평이 신을 논박하여 말하기를 신이 경상도에 갔을 적에 어느 사람이 작은 물건을 주었는데 조금도 개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또 요구하였다고 한 말을 박숙달이 전해 들었습니다. 신은 경상도에 가서 남에게 물건을 요구하여 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이 최희와 더불어 상주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에 박숙달이 최희가 술에 취해 누워있는 틈을 타서 장난으로 최희가 가지고 있는 은장, 화초류, 오병, 도자를 빼앗았는데 최희가 깨어나서 신에게 칼을 빼앗은 사람을 물음으로 신이 사실대로 말하니 최희가 우스개로 박숙달에게 말하기를 마땅히 고가로 갚아야 한다 하며 매양 서로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최희와 박숙달이 먼저 노상에 있었고 신이 뒤따라 올라갔는데 마침 최희의 자리 앞을 보니 표피로 만든 두 개의 방석이 있었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이 물건이 어찌하여 왔느냐고 하였더니 최희가 말하기를 이것은 박숙달이 칼의 대가로 갚은 물건이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우스개로 말하기를 칼을 판 사람은 이미 값을 받았는데 알선한 사람이 어찌하여 물건이 없느냐고 하였더니 박숙달이 호피 한 장을 신에게 주므로 신이 물리쳤더니 박숙달이 말하기를 지금 자네가 받지 않는 것은 반드시 최희에게 두 개의 표피 방석인데 자네에게는 한 장의 호피이므로 많고 적은 것을 혐의하여 받지 않는 것이다고 하였으나 신이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숙달이 이평에게 말한 신의 작은 물건으로서는 정효종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다고 한 말은 반드시 두 개의 표피 방석과 한 장의 호피의 다수로서만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하여 박숙달이 신을 논박한 것은 다른 마음에서가 아니라 신이 장차 자기가 관물을 가지고 칼을 교환한 일을 진술할까 하여 신을 먼저 제함하여 신으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여 감히 말하지 못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박숙달이 경상도 도사를 지낸 뒤에 지평에서 장령을 거쳐 지비에 이르도록 3번이나 사음부에 들어가서 신과 더불어 함께 조단에 끼인지 여러 해가 되는데 어찌하여 신의 탐한 것을 논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5월 수문날께부터 6월 금은께에 이르기까지 신의 직사를 좌천할 것을 정한 것이 한 번이 아니었으니 마땅히 바로 목격한 것을 적시 아래였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6월 29일에 이르렀어야 신의 탐한 것을 논하였겠습니까? 이것이 진실로 의심스럽습니다. 엎드려 성상의 자유로우심을 바랍니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정효종은 본래 행금이 없었다. 일찍이 서장관으로 북경에 갔다가 뒤에 그 형인 정효상을 따라 북경에 갔으므로 거강꾼들이 그를 아는 자가 많이 있었고 상점에 들어가 친히 매매를 행하여 조금도 부끄러운 기색이 없었다. 또 일찍이 말미를 얻어 호남에 가서 기생을 말에 태우고 전주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정효종의 용모를 보고 관인 같지 아니하므로 도적인가 의심하고 동리 안에 못된 젊은이를 불러 모아 그를 격락하였고 정효종의 행탁 안에 있는 술과 안주를 가져다가 버려 앉아 술을 마시면서 그 기생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며 술을 따르게 하였다. 기생이 정효종을 돌아보며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추위가 심한데 도적도 또한 사람이니 먹고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였더니 그 사람이 허락하였고 정효종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셨다. 주관이 이러한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 빨리 구하여 곤욕을 면하였다 하였다. 제 함은 악의로 남을 못된 도로 밀어 넣어 해칩니다. 조단은 조신의 수위이고 행금은 점잖고 바른 행동 거지를 말한다. 서장관은 중국에 보내는 사신을 따라가는 임시 벼슬이다. 관인은 벼슬아치이고 행탁은 여행할 때 행장에 넣는 자루를 말한다. 주관은 전주 부윤을 말한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년 8월 11일 정충 6번째 기사. 교지를 내리기를 사비 2대는 세조조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정에서 시중하여 부지런하고 삼가서 공이 있으니 영구히 양인이 되는 것을 허락한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2대는 성이 조가이고 광평대군의 갑이인데 성품이 총명하고 슬기로우며 문자를 해득하였고 누조의 내정에서 시중하여 궁정의 고사를 많이 알고 있었으며 정희왕후가 수렴청정할 때에 기물을 출납하여 기세가 대단하였으므로 그 아우가 대관과 더불어 길을 다투는 데까지 이르러 큰 옥사를 이루었으니 그가 조정을 유린한 것이 이와 같았다. 문을 열어놓고 뇌물을 받아들였으니 부끄러움이 없는 무리들이 뒤질세라 분주하게 다녔다. 왕왕 그것을 인연하여 갑자기 고관에 이르기도 했는데 이철경과 민영견, 변철영 같은 이가 더욱 심한 자이었다 하였다. 성종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1일 정축 7번째 기사. 한천선을 통정대부 양주 목사로, 김승경을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이경동을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2일 무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동부승지 김여석이 삼복하여 아뢰기를 전옥의 죄수 산호 중건이 소를 죽이고 사칭하기를 그 주인 민함교의 명령을 듣고 도살하였다고 한 죄는 자손이 조부모나 부모를 욕한 율에 비이하여 교대시에 해당하고 나주의 죄수 산호 계동이 갑사 신귀손의 집에 불을 지른 죄는 율이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고 경운의 죄수 산호 곽선우가 인신을 위조한 일을 조복하여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상이 가극하니 특별히 사형을 감하라 하였다.
초복은 살인사건에 대한 초금과 복금의 합칭이다. 초복금의 준말이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0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이의 형이 아뢰기를 제주의 돌아다니는 백성들이 진주와 사천지방에 많이 우하면서 호적의 이름을 등재하지 아니하고 해중에 출몰하며 외인의 말을 배우고 의복을 입고서 해물을 채취하는 백성들을 침략하니 청컨대 추세하여 본고장으로 돌려보냈었소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윤필상과 치사 이극증이 대답하기를 이의 형의 말이 옳으나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 진주등지에 와서 우거하면서 해중에 왕래하는 것이 외놈과 같아서 만약에 추세한다는 소문을 들으면 곧 바다로 나갈 것이니 쇠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제주의 수령의 잘못이다. 어찌하여 백성들을 무율하지 아니하여 떠돌아다니게 하는가. 관찰사로 하여금 추세하게 함이 가하다 하였다. 헌납 이 종륜이 아뢰기를 하삼도의 훈도는 대개가 모두 유학이어서 유생들이 수업하기를 부끄럽게 여기니 학업을 진행시키는 뜻에 어긋남이 있으므로 생원진사로서 채워 임명함이 옳습니다. 그리고 시제에 입격한 자는 거의 모두 초학이므로 사장의 임무를 제수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생원진사로서 모두 그 임무를 제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찰사가 진행할 때 먼저 훈도를 강하고 다음에 유생을 강하게 하면 배우지 않는 자가 자연히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이 걱정이 아뢰기를 생원진사로서 모두 훈도를 제수하기란 어려울 것 같으니 만약에 훈도가 되기를 원하는 자일 것 같으면 제수함이 가하고 원하지 않는 자이면 강제로 제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시감관 이창신이 아뢰기를 신은 생각한데 문과의 향씨와 한성씨에 입격한 자를 제수하면 사람이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 종륜이 아뢰기를 세종조 때에는 훈도의 직임이 있고 현에는 학장을 두는데 연로하고 학문이 있는 자로서 이를 삼았고 군에는 교도를 두는데 생원진사로 이를 삼았으며 부에는 교수를 두는데 문신으로 이를 제수하였지 유학으로서 훈도를 제수하였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유학뿐만이 아니라 제사의 서리로서 거관한 자도 또한 제수되었으니 유생들이 어찌 존경하고 수업하려 들겠습니까? 이제부터 서리로 거관하는 자는 제수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이 극성이 아뢰기를 서리는 바로 세공된 자와 삼정일자인 자입니다. 만약에 글을 배웠다면 제수하는 것이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를 금한다면 사로의 방해가 될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관찰사가 고강을 엄하게 하고 이조에서 시제를 상세히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시제는 재주가 있는 자를 시험하여 뽑습니다. 세공은 여기서는 해마다 지방 장관이 수제를 선발하여 중앙에 올려보내던 공생을 가리키는 말이다. 삼정일자는 1호에 세 아들이 한꺼번에 역에 쓰게 되면 나라에서 그 중에 한 아들이 역을 면제해주는 일이다. 수령이 2조에 진성, 청원을 올리면 각사에 나누어 정역시켰다가 고만이 되면 거간시켜 영원히 그 역을 면제해 주었다. 사로는 벼슬길이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0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2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마감청의 공사를 당상관 두 사람을 택하여 장례원에 출근하여 결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각각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주하승지 이세자와 우승지 김세적이 아뢰기를 이조와 예조, 공조 등과 같이 일이 헐하고 당상관이 있는 곳에 그것을 주어서 결단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좌부승지 강자평과 우부승지 권건이 아뢰기를 만약에 여러 신하에게 주어 결단하게 하면 승소하지 못한 자가 하자마자 다시 정수하여 송사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원상 등이 의논하여 아랜 뒤에 내가 장차 결정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0일 무인 5번째 기사 제도의 관찰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제업의 교수와 혼도를 간혹 유학으로서 재수하니 배우지 못한 자가 자못 많아 유생들이 모두 수업하기를 부끄럽게 여기어 관청을 비우고 학업을 폐하여 인재를 만들 길이 없으니 그러므로는 순행할 때마다 그를 강하여서 능하지 못한 자는 계문하에 파출하고 모든 흥학에 관한 일을 엄하게 교검을 가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년 8월 10일 모인 6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자정과 전라도 관찰사 정난종에게 글을 내리기를 제주 백성들이 연해 여러 고을에 유의하여 우거하고 있으나 이미 호적에 올려 있지 아니하고 또 금방함이 없어 출입을 자유로 하여 간혹 외인의 말을 배우고 외인의 의복을 입고서 해도를 왕래하며 몰래 표절을 자행하니 그 조짐이 염려된다. 경은 그것을 조사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표절은 노략질하여 훔침이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0일 무인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3일 김효 첫번째 기사 상첨을 받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8월 13일 김효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박경이 아뢰기를 외방의 향시의 시관을 그 도의 수령과 교관으로 임명하여 정해서 시취하는데 그 도의 수령과 자질들도 응시하므로 사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는 같은 도에 응시하지 말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한 명예가 대답하기를 만약에 수령으로 하여금 다른 도에 응시하게 한다면 반드시 배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향씨는 회시의 예가 아니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3일 김효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임은 등록을 강하다가 중국에서 외국인을 의 출입을 수금하는 방문에 이르러서 임금이 시간관 이 명숭에게 묻기를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출입할 때에도 수금을 하는가 하니 이 명숭이 대답하기를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예의 나라라고 하여 예로서 대우합니다. 신이 전일에 북경에 갔을 때 수금한다는 방문이 골문에 걸려 있었는데 2, 3일 뒤에 곧 철가했으므로 외랑에서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예부 상서 추관이 황제에게 이르기를 조선은 예의의 나라로서 이것을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마음이 좁다고 할 것이니 참건대 보이지 말게 하소서 하였기 때문에 철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신등이 돌아올 때에도 수금한다는 영이 없었습니다. 하고 우부성지 권근이 아뢰기를 신이 한 명과 더불어 경사에 갔다 돌아올 때는 수금하기를 예전과 같이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3일 김효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3일 김효 다섯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4일 경진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4월 14일 경진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김덕금이 아뢰기를 지금 혼도는 대개 유학으로서 재수하여 맡은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면 재수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혼도는 이조에서 시제하고 감사는 출척하도록 자세히 정해진 법이 있는데 어떻게 분분하게 고치겠는가 하였다. 장령 이감이 아뢰기를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가 해조에 정수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무부에 올리니 만약에 이와 같이 하면 장차 분잡하고 소요스러울까 두렵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전례에 의하여 해조에 정수하게 하고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지 못한 자가 있으면 사헌부에 올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반드시 뜻을 펴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40억 원 성종 13년 윤 8월 14일 경진 세 번째 기사. 구변국 주 이회기 사신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 그 서계에 이르기를 지난해 일본의 살주인 아무개를 통하여 처음으로 귀국에 빙문할 뜻을 말하였더니 살주의 수호대관 점정구상이 배 한 척을 주면서 해로가 험난함을 알려주었으므로 마침내 귀국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귀국의 회보와 토산물인 정포 7필과 면포 3필, 백조포 3필, 흑마포 3필, 호피 한 장을 얻어왔으니 오래전부터 바라던 바를 달성하였으므로 기쁨이 더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므로 지금 삼가 사신과 배를 보내어 살해하는 정성을 들이는 바입니다. 전에 아랫바 대장경을 요구한 일에 대하여 회부하시기를 일찍이 여러 추장들이 구하여 갔기 때문에 거의 없다 하셨는데 일본과 유구에서 구하는 것은 더욱 많을 것이니 귀국의 비용을 생각하면 비록 계산을 능숙하게 하는 자라도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천하에서 귀국이 광대하고 성덕이 무궁함이 천지와 같음을 압니다. 그리고 또 여러 무한히 많은 법보장이 여러 급이 지났다 하더라도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신이 비록 불초하나 이미 동성의 통가지호를 맺었으니 지금 나의 백성이 곧 폐하의 백성입니다. 멀고 가까운 곳으로도 백성들이 복받는 것을 아끼지 마소서. 폐하께서 받아들인 불교로서 불법이 오늘날에 유통되는데 우리나라는 비록 불보는 있으나 오히려 법보가 없습니다. 굽어 살피시고 한불을 하사하시어 불법의 유루를 온전하게 해주소서. 100배 돈수하겠습니다. 삼가 진상하는 물건은 소양 5건, 호초 20건, 납은 20건, 견세필 약구 5개, 염소 3건입니다. 하였다. 법보장은 불경곡 대장경을 말합니다. 겁은 무한한 세월이고 통과 지호는 친척과 같이 트고 지내는 우호이다. 불보는 부처를 말하고 법보는 불경을 말한다. 성조실록 140억 원 성종 13년 윤 8월 14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예승군 어유소가 와서 아래기를 귀하한 동가다해가 전일에 서울에 와서 송계은을 보고 말하기를 부령의 청암리에 사는 어롱계 등 10여인이 일찍이 도망하여 포주에 들어가서 살고 또 금년 봄에 호롱지 등 40여인이 하동리양에 도망에 들어가서 모두 산에 올라가 사는데 비록 다시 돌아오려고 하여도 국가에서 중형으로 논할까 두려워서 즉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맹중과 동종중 등도 모두 효용하고 재주가 있는 자인데 역시 장차 도망에 돌아올 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역이 번거롭고 중하여 그런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관찰사와 절도사로 하여금 종로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편안히 살면서 생업을 즐기게 하고 또 도망에 간 사람들이 전지는 잔류에 사는 족속들로 하여금 아울러 경작하게 하여 그 소출을 저장하였다가 그들이 오기를 기다려서 주도록 하고 또 고제의하여 재주가 있는 자를 선발하여 겸사복을 임명해 시위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저들이 도망간 자들이 이것을 듣고 반드시 모두 감화하여 올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근래 영한도의 계봉과 유수를 남김없이 찾아서 아뢰어라 하였다. 효용은 날래고 용맹스러움이고 존무는 위로하고 안심하게 합니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4일 경진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고려사를 강하다가 김향이란 사람에 이르러 시경강 김종직이 아래기를 옛날에 임금의 이름은 모두 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태조 주에 이르기를 역시 단자의 음과 운을 고쳤으니 이미 전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종의 휘만이 변개한 운이 없는 것은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승제에게 물었다. 이 쇠자가 대답하기를 음과 운을 고치는 것이 매우 온당합니다. 하니 홍문관에 명하여 향자의 운을 고치게 하였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4일 경진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호 145권 성종 13년 윤 4월 8월 14일 경진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수를 승지와 경량관 사관에게 내려주고 전교하기를 요사이 흉년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선위하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오늘 밤에는 기꺼이 마시도록 하라 하였다. 그리고 명하여 소정묘를 주살한 것과 8월 15일 밤에 은대에 술을 내려준 것에 대하여 율시를 지어 올리게 하였다. 소정묘는 춘추 때 노나라 대부의 이름이다. 5대 악을 범하였으므로 공자가 섭정 당시 주살했다. 은대는 승정원을 말한다. 성조실호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5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선 어세겸이 아뢰기를 요사이 송령이 여러 차례 별지로 인하여 외직에 서임되었으니 신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송령은 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한지 시험하려는 것뿐이다. 어찌 들걸만치라도 사스라움이 있겠느냐. 외관에서의 의심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다 하였다. 어세겸이 아뢰기를 송령이 용렬한 사람은 아니나 송령과 같은 사람이 하나가 아닌데 오직 송령에게만 별지를 쓰시니 이것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죄가 없는 사람을 파직한 것이 불가하고 또 비록 죄주가 있는 자라도 공경 대신이 전가하지 않으므로 내가 아는 바로서 이를 썼으니 어찌 불가하겠는가 하였다. 정은 김직손이 아뢰기를 송령이 지평이 되었을 때 대간이 논박하여 다시 고쳐 서령을 삼았는데 즉시 명하여 벼슬을 올리시면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가 마땅한지 시험하고자 하여 대관을 제수하였는데 지금 그가 난신에 연좌된 것을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다시 서령으로 갈았다가 죄가 없기 때문에 또 다시 벼슬을 올리도록 한 것이다. 대저 사람을 쓰는 것은 마땅한 사람을 보았으면 쓰는 것인데 만약에 알고도 쓰지 않는다면 어찌 이것이 사람을 쓰는 도리이겠느냐 하였다. 세겸이 아뢰기를 대간에서 논박하여 벼슬을 갈았으면 이조에서 마땅히 예의에 따라 청주해야 하는 것인데 송령이 윤대에서 한마디 말을 가지고 어질다고 하시어 별지를 쓰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하며 윤대가 있기 전에도 모두 별지를 쓰시어 서임하셨으니 이는 실로 옳지 못합니다. 옛날 한나라 문제가 색부를 초천하려고 하니 장석지가 간하기를 지금 색부의 구변을 가지고 초천하려 하시니 신은 천하가 이를 따라 풍조를 이룰까 염려됩니다. 구변은 실상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문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송령의 한마디 말을 가지고 타경함이 가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저 사람을 쓰는 것은 말이 옳으면 쓰는 것이고 말과 행동이 엇나면 버리는 것이다. 불가함을 보지 못하고서 버리는 것이 가하겠는가 하였다. 어세겸이 아뢰기를 신이 송령이 쓸만하지 못하다고 함이 아니라 전조가 있으므로 별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감히 아랠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에서 비록 전선을 맡았으나 송령이 이미 논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조에서 또 물론을 꺼려하여 반드시 서지 않을 것이다. 어찌 반드시 이조에만 맡게 하겠는가. 내가 아는 자를 쓰는 것도 무방하다 하였다. 어세겸이 아뢰기를 조관은 벼슬을 옮길 때마다 승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정을 지냈는데도 강등하여 부정이나 첨정을 제수하는 자도 간혹 있는데 지금 송령에게만 유독 벼슬을 올리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외관에서 의심하는 바를 나는 모르겠다. 내가 마땅히 살펴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색부는 사공의 속관을 말한다. 초천은 벼슬을 뛰어 올립니다. 성조실호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5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호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5일 신사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전교를 받은 것과 평안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황희대의 번휴 군사와 신롱하지 않은 여러 고을의 군사 중에 강장한 자를 절도사로 하여금 간택하게 하여 이름을 기록해서 아뢰게 하고, 만약에 혹시 빠진 자가 있으면 당해자는 장 100대를 때려 변원 충군하고 그 생리는 전가 사변하고, 수령과 절도사는 제서 유의율로서 논죄하고, 영불 서용자와 직첩을 거둔 자, 전직이 있는 자는 모두 스스로 응모하여 부방하도록 허락해서 공을 세워 스스로 속전하게 하고, 평안도 절도사로 하여금 방어가 긴절한 곳에 따라 합방하게 하고, 파진군은 평안도 절도사가 아랜 바에 따라 방어가 긴절한 곳이면 만포, 고산리, 이산, 벽단, 창주, 창성, 방산, 의주 등과 같은 제진에 각각 한 명씩 보내소서 하니 명하여 영도령 이상과 일찍이 평안도 직사를 지낸 재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순과 한 명의 홍응, 노사신, 윤호, 허종이 의논하기를 대개 군사 중에서 갑사와 별시 이외에는 정병의 유와 같이 부실하고 재능이 있는 자는 열에 한둘도 없으니 이제 평안도의 군사는 다만 갑사와 별시로 하여금 부방하게 하고, 황해도에서는 번을 나서 쉬고 있는 가급의 군사를 모두 들여보내게 하고, 또 아직 번을 나지 못한 군사 가운데 간택하여 들여보내게 하소서. 황해도는 흉년이 들고 도로도 또한 먼데 부방하는 군사를 도리어 평안도에 가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지금 평안도와 황해도의 갑사와 별시를 보건대 거의 2,000명에 이르니 이들을 가지고 방어가 가장 긴절한 서너 곳에 분둔하게 하여 서로 구원하게 해도 역시 좋게 응변할 수 있으니 갑사와 별시 이외에 황해도 가급의 군사는 부방하는 것을 면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불 서용자와 직첩을 거둔 자, 전적이 있는 자는 비록 공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고생하며 부방한 노고를 헛되게 버릴 수 없으니 그 죄가 강상에 관계되는 자 이외에는 영불 서용자가 3번 부방하면 다시 벼슬기를 허락하고, 직첩을 거둔 자가 1번 부방하면 직첩을 환급하고, 전직이 있는 자가 1번 부박하면 제주에 따라 사용하게 하시고, 그 밖에 나머지 일들은 아랜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해, 윤필상, 어유소, 이철견, 김경광, 이파, 이숙기, 김견수, 연말선, 변종인, 이양국, 이암이 의논하기를 모두 아랜바에 의하여 시행하시되, 다만 영불 서용자와 직첩을 거둔 자, 전직이 있는 자가 스스로 원하여 부방하는 자는 먼 길에 양식을 싸가지고 가서 고생이 막심하니 비록 공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그 노고를 보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수를 파한 뒤에 논상하는 것은 절차를 해사로 하여금 상의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어세겸과 이등량 하숙부는 의논하기를 아랜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병조에서 아랜바에 따라 비록 죄가 강상에 관계되더라도 중범이 아닌 자는 모두 소모하게 하여 영불 사용자가 4번 부방하면 벼슬기를 허락하고, 직첩을 거둔 자가 2번 부방하면 직첩을 환급하고, 전직이 있는 자가 1번 부방하면 제주에 따라 서용하게 하라 하였다. 번휴 군사는 번을 쉬고 있는 군사이다. 변원 충군은 변방의 먼 곳에 군인으로 충원합니다. 생리는 담당 아전이다. 전가 사변은 전 가족을 변방으로 이주시키는 일이다. 제서 유의 율은 임금의 명령을 위반한 율이다. 영불 서용자는 중대를 지어 영원히 벼슬에 수용하지 아니하는 자다. 합방은 군사를 합하여 방어합니다. 소모는 불로서 모읍니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5일 신사 4번째 기사. 병조에서 전지를 받은 것에 의하여 아뢰기를 영불 서용자와 직첩을 거둔 자, 전직이 있는 자 이외에 스스로 옥모한 자는 서울에서는 한승부에서, 외방에서는 평안도와 영안도를 제외한 제도의 관찰사가 관직의 유무를 물론하고, 무죄가 있는 자는 스스로 옥모하는 것을 허락하고, 공을 세운 자는 그 공의 고하에 따라 차등 있게 벼슬로 상을 주소서. 향리와 역자 가운데 스스로 옥모하는 자는 제주를 시험하여 효용한 자는 부방하도록 허락하여,
군공이 타기한 자는 그 역을 면제하여 주고 도형과 유형에 부처한 사람 가운데 스스로 옥마하여 부방해서 능히 공을 세운 자는 방면하여 보내주고 또 스스로 옥마한 사람은 비록 공을 세우지 못했더라도 양식을 싸가지고 겨울치를 지내며 부방하는 데 고생을 하였으니 향리와 역자는 1년 동안 하나의 신역을 면제하여 주고 그 밖의 사람은 1년 동안 하나여 호역을 면제하여 주소서 하니 명하 이것을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성, 홍흥, 이철견, 김경광, 이파, 이숙기, 여세겸, 이등량, 하숙부, 김견수, 변종인, 윤말손, 이양구, 이암이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따라 시행하시되 다만 지금의 사변이 위급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평안도 황해도 양도의 군사로도 오히려 합방하여 응변할 수 있으니 향리와 역자는 소모할 필요가 없으며 또 도형과 유형에 부처한 사람 가운데서 먼 길에 양식을 싸가지고 부방한 자는 비록 군공이 없더라도 또한 헛되이 버릴 수 없으니 그 원죄를 임시에 의논하여 감해 줌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 명의 심의 연필상 노사신 연호 호조 어유선은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따라 시행하시되 영리의 역은 고된 것인데 스스로 응모하여 그 역을 면하는 단서를 열어주는 것은 불가하며 도형과 유형 부처 한 사람은 무죄가 있는 자가 대개 적습니다. 재주가 있고 없는 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 소모하는 것은 나라에 이익이 없고 죄가 있는 자가 스스로 죄를 면하는 것은 요행으로 여겨 대체 어긋남이 있을까 염려되니 모두 재주를 시험하여 들여보내게 하소서. 다만 사람과 말이 먹을 양식을 자비하여 간고하게 부방하였다가 비록 공을 세우지는 못했더라도 전의 노고를 헛되이 버리는 것이 가긍하니 도형에 처한 자가 한번 부방하면 도 1년 반에 준하고 유형과 부처한 자는 자원하는 바에 따라 양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정창손 등의 의논에 따르되 다만 유배하는 자는 소모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양이는 먼 곳으로 유배한 죄인을 감등하여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일이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연 8월 15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정부시의 쌀에기를 제천 불영과 성손과 서화불영 양손이 친모를 거두어 복령하지 않은 죄는 유리 장 100대에 해당하는데 위의 초사를 거역한 죄는 본조의 장 100대에 2등을 가하여 70대를 때려 도 1년 반에 처하고 고신을 모두 추탈하게 하소서니 명하여 여방에 부처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5일 신사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5일 신사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6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크게 천둥하고 번개하여 우박이 내렸다. 성종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6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정문영과 북도 절도사 박성선에게 요시하기를 불영에 사는 기화인 가다해가 일찍이 서울에 와서 송계은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일에 청암리에서 도망해 간 사람을 쇠안하는 일로 인하여 하동량에 갔다가 호롱지 등 40여 명이 산에 올라가 살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국가의 법이 두려워서 돌아오지 못하니 지금 국가에서 만약 나를 시켜 들어가서 쇠안하게 한다면 내가 마땅히 국가의 뜻을 말하고 이들을 조집해 데려오겠다고 하였으니 경이 다시 가다에게 물어 과연 그 말이 거짓이 아니면 즉시 들여보내고 국가에서 논상한 뜻을 말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7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경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경허의 죄수 백성 김산로와 정독동이 야인 우익벌아의 소를 훔쳐 도살한 죄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8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헌릉에 나아가 친히 제사하였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9일 을류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이수문이 치게 하기를 야인 이달하니 아들을 보내어 평안도를 경유하여 입조하려고 합니다 하니 병조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판서 이개성과 참지 유순이 의논하기를 이 앞서 이달한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평안도로 길을 취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만약에 이것이 이달한의 친아들일 것 같으면 평안도를 경유하여 내주하는 것을 허락함이 매우 마땅합니다. 지금 심아지은가가 보복한다는 말이 있으니 만약에 이것이 이달한의 불악과 더불어 동서에서 상응하여 무리를 지어 노략질한다면 변방의 근심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달한이 만약 아들을 보내어 입주한다면 순종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반드시 심아지은가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노략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장으로 하여금 허위 인가를 살피게 하고 만약 이것이 친자일 것 같으면 그 추종을 간략하게 감하여 이 길을 격려하여 상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참판 신주와 참의 이명예는 의논하기를 야인은 평안도를 격려하여 상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추장 이달한이라면 마땅히 이를 허락해야 하나 그 아들은 추장이 친히 내주하는 것과 같지 않고 또 그가 오면 반드시 거느린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 단서를 한번 열어놓으면 뒤에 납관하는 자가 모두 전례를 들어 말하기를 아무개는 이 길을 격려하였는데 나만이 오직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고 원망과 분한 마음을 품어서 반드시 변헌을 일으킬 것이며 만약에 또 부득이하 이를 허락한다면 그들의 왕래가 끊이지 아니하여 영손과 공돈의 폐단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단서를 열지 말아서 뒷날의 폐단을 막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추종은 고귀한 사람을 뒤따라 다니는 하례이다. 납관은 성심으로 복종합니다. 공돈은 술이나 음식을 내어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9일 얼리오 두 번째 기사 서평군 한계의 졸기 철수하고 조지하고 예장하기를 예와 같이 하였다. 한계인은 청주 사람으로 관찰사 한혜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총민아리가 보통 사람과 달랐고 취약하게 이르러자 부지런히 공부하여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침식을 잊기까지 하여 마침내 경사에 박통하게 되었다. 정통 56년에 진사에 합격하고 정묘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집현전에 뽑혀 들어가 정자가 되었다가 여러 번 승진해 수천이 되었으며 이때에 세조께서 잠자에 있었는데 그의 어짐을 알고서 문종에게 아뢰기를 한계인은 경학이 밝고 행실이 독실하여 당세에 견줄 만한 이가 없습니다 하였다. 세조가 즉위하자 덕종이 세자가 되었는데 세조께서 한계에게 명하여 경학을 교수하게 하고 승진시켜 교리 겸 문학을 삼았다가 좌필순으로 옮겼고 뒤에 다시 사헌부 지비로 옮겼으며 천순 정중년에 예문관 직제학 세자 우보덕에 전임되었다. 예종이 세자가 되자 세조가 또 다시 한계에게 명하여 내전에 나아가 그를 가르치게 하였으며 무인년에 승진하여 조화보덕이 되었다가 병조지사로 옮겼는데 얼마 안 되어 참의로 올랐다. 이에 굴의 친성을 당하고 경진년에 기복하여 우승지를 제수함으로 굳이 사용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고 다시 주화성지로 옮기었다가 곧 가선대부 공조 참판으로 승진되고 이문년에 가정대부 이조 참판 겸 세자 우부 빈객을 가하였으며 성화 을유년에 자헌대부 이조 판서에 승진하고 여러 번 관계가 더해져서 숭정대부에 이르렀다. 무자년에 세조의 병이 위급하자 급히 불러 침실에 들어가니 이때 예종이 곁에 모시고 있었다. 세조가 한계일을 시켜 예종에게 말을 전하게 하기를 내가 평일에 글을 지어 조훈 조장과 같이 너에게 내려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미 할 수 없으니 그 대강만 간략히 말하겠다. 너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고 똑똑히 들어서 공경히 받들고 게을리하지 말라. 첫째 하늘을 공경하고 신을 섬길 것이며 둘째 선조를 받들고 효도하기를 생각할 것이며 셋째 용도를 전략하고 백성을 사랑할 것이니 나의 말은 이것뿐이다 하고 이어서 한계이에게 대선할 뜻을 말하였다. 한계이가 아뢰기를 이것은 대사이니 성상의 생각을 신중히 하고 원컨대 안정하시며 조리하소서 하니 임금이 재차 소리를 지르며 재촉하였다. 한계이가 임금의 뜻이 이미 정해졌고 병세가 또한 다스릴 수 없는 것을 알고 즉시 아뢰기를 매우 좋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대보를 가져오게 하고 한계이가 보호를 받들고 꿇어앉자 임금이 친히 예종에게 전하고 또 명하여 곤복과 면류관을 가져오게 하여 한계이가 또 받들어 올리니 임금이 한계이에게 명하여 입히게 하였다. 한계이가 예종에게 배례를 드리도록 청하고 곧 인도하여 나와 수강궁의 문을 나아가 군신의 할례를 받았다. 이튿날 세조께서 승하시니 한계이가 통곡하여 물과 음식을 입에 대지 않은 것이 10여일이었다. 처음에 귀성군 이준이 도총관이 되고 남이가 병조 판서가 되니 한계이가 비밀이 아뢰기를 귀성군 이준은 종실의 문으로 건병을 맞는 것은 옳지 아니하고 남이는 성격이 거칠고 사나워서 병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여 세조가 간합하여 저길 모두 파하였다. 예종조에 남이가 과연 역적지를 꾀하며 복주되고 농공하게 이르자 추충 정난 익대 공신의 호를 내려주고 서평군에 봉하였다. 뒤에 기성군 이준이 패출되어 죽으니 사람들이 선견이 있다고 말하였다. 기충년에 숭록대부에 오르고 금상이 왕위를 잇자 순성 명랑 경제 조아리 공신의 호를 내려주고 무술년에 의정부 조화찬성에 제수되고 이때 이르러 병이 위독하여 서평군에 봉하였다. 졸년이 60세이고 시호는 문정이니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묻기를 좋아하면 문이라 하고 몸을 삼가서 말이 적은 것을 정이라 하였다. 임종할 때 자손들에게 탈려서 후장하지 말게 하였다. 한계인은 천품이 정수하며 겉으로는 온화하고 속으로는 꿋꿋하였다. 비록 처자를 대할 적에도 게으른 용무를 보이지 않았고 이를 당하여 창졸한 경우라도 말을 빨리 하고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으며 누조를 거치면서 총우를 받았어도 삼가고 조심하여 과실이 없었고 매양 임금의 물음이 있을 때마다 경서를 인용하고 고사에 의하여 구차하게 임금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가 집현전에 있을 적에 동료들이 서로 말하기를 성인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으나 한공과 같은 이가 그에 가깝지 않겠는가 하였다. 세조가 일찍이 군신을 평하여 말하기를 한 아무개가 정미함이 제일이다 하고 그를 대하는 것이 매우 친일하더라도 항상 벼슬을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며 그가 천거한 자가 서로 이어서 삼공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반드시 말하기를 서평이 있는데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였으니 어찌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하였다. 한계인은 성격이 또한 청렴하고 검소하여 산업을 일삼지 않았으며 일찍이 아내를 여의고 홀로 살아서 자녀가 수인이 있는데도 혼가가 판비되지 못해서 세조가 홍수하게 임박하여 정의왕후에게 부탁해서 자부의 장구를 갖추어 내려주었으니 그가 임금의 대우를 받은 것이 이와 같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한계인은 천품이 검소하여 간결하며 분잡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온 집안이 초라했으며 좌우에는 도서뿐이었다. 소시에 집현전에 뽑혀 들어갔을 적에도 동료들이 매우 경외하여 온 좌중이 웃으며 농짓거리를 한참 하다가도 공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곧 조용히 하고 아무 소리도 없었다. 세조가 등용하여 이조판서를 마삼으니 인물을 전형하는 것이 한결같이 지공한 데에 나왔으므로 사람들이 이간하는 말이 없었으며 평생에 병이 많아 휴가를 내려준 것이 반을 차지하였으므로 마침내 태석에 오르지 못하였다. 물론이 애석하게 여겼다. 그러나 노사신과 강희맹의 무리와 더불어 불시의 껍데기를 도둑질하여 세조에게 아첨하였으니 대신이 된 자가 비록 임금에게 관하여 말리지는 못할 만지라도 어찌 참아 순종하고 아첨의 뜻을 맞출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그렇다.